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교회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 2024년 10월 21일 18시 2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갑진년 갑술월 무오일 신유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피드백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 촬영을 편집 과정 없이 원테이크로 뭐 30분 이상 최대는 뭐 1시간 넘게 원테이크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의 말실수, 단어를 바꿔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점괘 해단에 관련돼서는 틀리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작은 실수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고 나서 한 번 정도 복귀를 하는데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바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뭐랄까 좀 가짜 같아가지고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그냥 바로 업로드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복귀를 한번 해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제가 말을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의 하단부에 이제 글을 적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정정하는 글을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다소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실수를 안 하겠지만 원테이크로 그냥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진실되게 되도록이면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재물점 공부하러 다시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공부든지 간에 다 그래요. 한번 공부하는 것을 잘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러셨다가 뭐 일정 시간 지나서 또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 번, 두 번 보시고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지혜님, 가게터 점단을 다시 보니 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갑진년 개유월 정유일 지택림변 지수사. 네, 이점괘예요. 태교 2호의 묘목관이 지금은 월일에 충산이 되었지만 월파를 당하고 일파를 당해서 태교에 있는 관유가 충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월파가 이제
개유월이 지나고 술월이 되면 월파에 벗어나게 되죠. 월파에 벗어나면 요 일진에서 충하는 묘목은 일파가 아니라 암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 자월이 되면 수생목을 받아가지고 묘목관이 이제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월파가 지나고 해월, 자월이 되면 난리를 친다. 네. 여기서 이제 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지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지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효에 있는 글자들, 그리고 태세, 월,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그림처럼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64개를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64개를 달달달달 외워서 툭 치면 탁 하고 괴가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하시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은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땐 2D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노트에, 종이 노트에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괴를 적어 놓으시고서 화면 캡처, 스크린 캡처를 한 장면도 일종의 2D죠. 그냥 평면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걸 2D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64개를 달달달달 암산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정도가 되면, 그럼 얘네들이 다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혜님은 굉장히 지금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진년 신미월 개미일 수학이제 무동. 무동이네요. 자, 태초의 축토 관기가 월 1의 미토에 충산이 되어도 귀신이 득실득실하다. 자, 이렇게 월파를 당하고 일파를 당해서 이게 충산이 됐어요. 충미충으로. 하지만 해당 월이 지나면 월파에 또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동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충산이 돼서 없다고 하더라도 태세에 관이 임하고, 월에도 관이 임하고, 일지에도 관이 임하고, 오효에도 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관유가 월파 일파를 당해서 충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기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무동이네요. 수화기제 무동. 갑진년 기사월 김요일 태초 축토 관기의 관기가 일진에 이제 극을 받더라도 관기는 유효하다. 그렇죠. 일지에 극을 받을 뿐이지 월에는 이렇게 생존을 받고 있고, 태세에도 관이 임했어요. 오효에도 관이 임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애초에 문제가 없으려면 태초에 관기가 없다. 그래서 지혜님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유튜브를 시청하니 정확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셨어요. 이렇게 반복 학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님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점괘들만이라도 지혜님 걸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톡동님.
지똑동님의 이제 이 댓글은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시고 나서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다시 달아주셨는데, 네, 선생님 새벽 긴 해단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수관귀의 문제라고 보신 것에 대해서 이점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똑동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으로 이사를 하시고서 처음으로 이 집의 집터에 귀신 문제가 있는가를 처음으로 보신 점괘, 그래서 첫 점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지하고 사묘에 복신되어 있는 해수와 자수, 이 관귀가 수관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하고 관련된 물건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외에 가서 구매한 물건이 있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고, 한국에서 중고로 구매한 고가의 두 가지 제품, 그리고 남편의 물품이 있다. 노트북과 캠코더, 이것을 가지고 남편이 본국인 해외에 갔다가 큰 사건을 겪고 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똑동님의 이메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점괘죠. 이점괘는 수광귀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똑동님께서 관기 문제에 대해서 점괘를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우리 집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를 점을 쳤는데, 이렇게 태교의 관이 있고 상효의 관이 통해서 진신이 된다. 이렇게 재점하는 경우에는 태세하고 월은 참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점괘를 보고 제가 두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상효에 있는 관이 진신되기 때문에 지똑동님이나 남편분께서는 버릴 생각조차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니까 버릴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귀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물건 중에서 두 분이 이제 귀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법 값이 나가는 고가의, 이미 버린 물건들에 비해서는 이제 고가라는 얘기예요. 고가의 제품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두 개를 찾아보시라.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지똑동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고, 남편분께서 이제 겪으신 이 큰 사건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영상을 보니 남편의 두 가지의 고가 제품인 노트북과 캠코더 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막힌 해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처럼 매일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 64개를 달달달달 외우는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뭐 몇 년 이상, 몇 년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노력하시면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댓글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해외에 가서 구매한 물건이 있습니다. 새 제품,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새 제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드리려고 제가 다시 댓글을 언급하는 거예요. 새 제품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뭐 옷이 됐던, 전자제품이 됐던, 가구가 됐던, 목재로 된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새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점을 안 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새 제품을 샀지만 내가 이제 개봉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고가 되죠. 네, 이미 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귀신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옷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의류. 예쁜 옷을 샀어요. 혹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가방을 샀어요. 자, 그런데 새 제품에는 제가 귀신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옷하고 가방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여자분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예쁜 뭐 원피스를 샀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그 옷이 입고 싶어졌어. 나들이를 가려고. 그래서 낚았어요. 그럼 이미 한 번 입었죠. 그러면 이제 중고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밖에서 이제 뭐 친구 혹은 뭐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연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차림으로 장례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네.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방도 마찬가지고, 뭐 휴대폰, 전자제품, 하여튼 모든 물건들. 네.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좋은 것, 남이 탐낼 만한 것, 예, 그런 것들에 귀신이 많이 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귀효에 대해서 영상을 여러 가지를 이제 올려드리고, 귀신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 문제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귀신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허무맹랑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더 깊이 제가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수행의 차원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뭐 매일같이 면벽 수행을 하거나 경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6효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새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점괘를 안 봐도 된다. 그러나 새 제품은 개봉을 한 즉시 뭐가 돼요? 중고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귀신 문제에 걸릴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어떤 명품 백을 하나 어떤 여자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출퇴근을 할 때 이제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하철에 출퇴근할 때 사람들 많죠. 네. 근데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혹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네. 그 중에서 누군가는 귀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 귀신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의 가방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에 귀신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새로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도 이미 내가 이제 착용을 했기 때문에 중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내 앞에 혹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방에 귀신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럼 내 가방으로 그 귀신이 옮겨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말하자면 옷은 옷으로 귀신이 옮겨가고 전자제품은 전자제품으로 귀신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방에 있는 귀신은 내 가방으로 옮겨와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으로 귀신이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더 깊은 얘기는 수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귀신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지똑똑님, 선생님의 바쁜 하루에 제가 일조를 했네요. 육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선생님과 도반님들께 감사합니다. 육교 공부를 한 계기가 각자 다양한 사연이 있을 텐데, 이 공부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도구를 넘어서 제 인생 여정에 답을 찾는 과정의 도구이자 그 과정에서 육체와 정신의 수행 도구이길 바라봅니다. 이런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는 뭐 바쁜 하루에 지톡톡님이 뭐 일조를 뭐 하셨다기보다는, 예, 뭐랄까 그냥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답장을 해드리는 게 제가 속이 편해서, 그래서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제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해치우고 해결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좀 쉴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똑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기가 육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남겨드렸던 영상, 제 무불도 소개 인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불도, 없을 무자에 아니불, 그 다음에 길도자, 그래서 무불도다. 무불도라는 뜻은 도라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니다.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도에 해당된다. 삶 자체가 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는 매일같이 면벽 수행을 하고 기도도 하고 경신 수행도 이제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하는 수행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효를 공부하는 것조차도 다 도가 되는 거죠. 수행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제가 그 매봉 육효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점괘 너머에 있는 진실, 그 어떤 것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염원을 하면서 제가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 수행하셔가지고 점괘 너머에 있는 그 해답, 그걸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의 모든 피드백에 다 답장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오래 사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도 제 영상을 통해서 육효 공부를 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저를 통해서 육효를 제대로 배워서 점괘 너머에 있는 그 어떤 해답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꼭 여러분들이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혜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선 댓글로 시청합니다. 네, 뭐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지혜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천태님, 다시 한번 매봉 선생님 점단 해단 실력에 감탄이 나옵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64개 암기 중입니다. 유튜브 개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뭐 감탄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64개 달달달 외우시고 연습하시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쌓이고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 이렇게 매일같이 30분 이상 연습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몇 년을 숙달을 하시면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개설 뭐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봉 육효 책의 서문에서도 제가 모든 육효 질문에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대, 제가 살고 있는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지천태님도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봄바람님의 피드백 요청에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동안에 강의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적어봅니다. 매번 교책에서 귀신점 파티에서 모든 공간과 물건 어느 곳에든 항상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선생님 말씀이 크게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든 어떤 곳이든 뭐 어떤 물건이 됐든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불현듯 20대 초반에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중고폰으로 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네요. 얼마나 무서운 행동이었는지, 나의 무지에서 나왔던 행동에 대해서. 예, 뭐 중고 물품 구매하시기 전에 점을 쳐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6교점을 다 볼 줄 아시는 분들이니까. 예, 고민이 생겼을 때 깨끗이 손을 씻고 단정히 옷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두려운 마음으로 작게 도구를 잡고 점을 쳤을 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바라봐야 할 때에 나의 제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셨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네.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한다. 혹은 뭐 주말에 A를 만나러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 아니면 누구 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 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러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뭐 목욕은 안 하더라도 머리라도 감고, 그다음에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손발도 씻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가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는 이 점을 친다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신에게 이제 묻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자,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술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혹은 회사에 출근할 때도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그러고 가는데 신을 대하는 태도, 신에게 나의 운명에 대해서 혹은 손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 손님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는 이 순간에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책상은 너저분하고 머리는 산발해, 그리고 손님 앞에서 담배나 피우고, 그러면 과연 신이 올바른 답을 해줄까요? 여러분이 신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 점을 좀 칠 줄 안다고 나를 이제 무시하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점을 치려면 의관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치도 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발도 씻고 양말도 신고, 그리고 뭐 외출할 때 입는 아주 화려한 옷은 아니더라도 바지하고 뭐 상의 정도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리고서 신과 마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면서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책상 너저분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예, 저는 뭐 상관 안 합니다.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봉육교의 매봉육교의 어떤 사례, 실관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최소한 저의 루틴을 다는 따르진 않더라도 뭐 손발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옷 깔끔하게 입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작별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운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점을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뭐 안 좋은 전개가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지또똥님의 글을 보고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터에 귀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점을 쳐보았습니다. 서죽 득계로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풍산점, 편 중풍손, 수월 정사일. 이 점괘예요. 네, 그 이 집에 귀신 문제가 있는가를 처음으로 친 점괘. 그러면 이렇게 4개, 외개를 구분하고 초요, 택효, 삼요, 그리고 복신되어 있는 것, 그리고 태세, 월, 일. 자, 이곳에 관요가 없으면 귀신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귀신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집은 귀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상요에 있는 관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귀신 문제가 없는 집으로 보여지지만 동효, 부오화, 변체, 해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부변제, 이것이 이제 좀 걸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마 제게 일어나는 또 다른 신의 기미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힘 있는 부오화가 월지에 임묘되었는데도 일지에 이렇게 비화돼 가지고 생조받는 택효의 부오화는 월에 임묘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넘치기 때문에 임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 세요를 극할 수 있는지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 부가 세요를 이렇게 극하는가 혹은 변효로부터 이렇게 부가 이제 회두국을 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지금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묘에서 벗어나는 해월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묘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르는 질문이 생기면 질문지를 들고 역학의 최고라 생각하는 선생님께 여쭐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역학의 최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영상 촬영하기 전에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지 봄바람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글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쁜 정계가 아니고 좋은 정계입니다. 추후 영상에서 해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바람님이 다시 댓글을 달으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지 내내 불안했었는데 선생님 글 보면 한시름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변제, 해수로 이제 회독을 당하는 오화, 이 부분이 이제 또 걱정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괘를 보면 공부하신 선생님이 뭐가 걱정이 되겠구나, 이게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아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먼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글을 다른 겁니다. 자, 그 해단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귀신 문제가 있습니까? 최초로 점을 쳤는데 귀신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택교의 부가동에서 부변제가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봄바람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로 그냥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안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본인 소유이거나 혹은 가족의 소유, 가족의 소유도 그냥 본인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자가가 되겠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본인 집이라면 혹은 가족 명의의 자가라면, 그러면 이 첫 번째 사안의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 집을 이 집에 살고 있다가 언젠가는 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뭐 이 집을 전세를 놓고 뭐 혹은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집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때 되면은 이 집을 샀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효가 지금 월과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어서 지금 힘이 약하죠. 그래서 큰 돈은 안 된다. 하지만 돈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되냐면 지금 갑진년이에요. 갑진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 계산을 하면 4, 5, 미, 4, 5미 다음에 신유, 술, 해, 자, 년이 되겠죠. 그럼 제가 신유하고 해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뭐예요? 신유에서 신년이나 유년에서는 금생수로 이렇게 생조를 받죠. 그리고 해년이나 자년이 되면 비화가 돼 가지고 힘을 받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게 되는 때가 된다면, 그러면 신년이나 유년 혹은 해년이나 자년, 태세가 이럴 때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집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태세가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겠죠. 갑자기 내년에 뺄 수도 있고 4년이나 5년에 뺄 수도 있고 미년에 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월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신월이나 6월, 해월이나 자월. 예, 그러면 신월이나 6월은 금생수, 해월이나 자월은 같은 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세를 못 맞추게 되면 월이라도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큰 돈을 받고 집을 매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봄바람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점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첫 번째가 이제 본인 소유나 가족 명의, 그래서 자가인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본인 소유나 가족 명의가 아닌, 그래서 전세로 살고 계시거나 혹은 월세로 살고 계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집에 살면서 돈이 들어오는,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세로 따지면 신년이나 유년, 해년이나 자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월로 따지면 신월, 유월, 해월, 자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봄바람님이 그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었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집에 살기 때문에 신월이나, 그러니까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경우,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인 경우에는 신월이나 유월, 그리고 해월이나 자월, 요때 이제 재물운이 더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달에 특히 더 영업에 더 신경을 쓰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태세로 얘기를 하자면 뭐 말 그대로 신년이나 유년, 그다음에 해, 자년이 되겠죠. 이 태세가 해당되는 연도에는 재물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때가 된다.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집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괘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괘라고 제가 미리 답글을 달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1번에 해당되시는지 2번에 해당되시는지 뭐 저는 봄바람님하고 대화를 나눠보지를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 소유거나 가족 명의로 된 그런 자가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집을 매도할 때 돈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자, 신유, 연이나 월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본인 소유나 가족 명의가 아닌 경우에 그럼 전월세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매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달, 그리고 태세, 신년, 유년, 해년, 자년, 그리고 신월, 유월, 해월, 자월 요때 이제 더 이렇게 영업을 열심히 하시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런 기운을 가진 좋은 집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괘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부족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봄바람님?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터니까, 이런 좋은 집터라는 것을 이제 점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 그 집에 더 이제 애정을 가지고 뭐 청소를 더 열심히 하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봄바람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터는 재물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집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댓글 다 이제 말씀드렸고,
피드백도 다 해드렸습니다. 예. 다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뭐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50분이 넘어갔네요. 예. 어, 예.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뭐 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천천히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